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영 관련 전공만큼이나 인문계열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많은 경제, 회계, 세무 관련 전공에 대해 분석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실 회계나 세무 같은 경우 경영학이 하위 분야로 분류되어 경제학과 사뭇 다른 느낌이기는 한데 해당 전공들을 같이 묶어둔 이유는 학생들이 경영학 전공이 차선책으로 해당 전공들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즉 경영학과는 대부분이 대학에서 미디어와 함께 인문계열 최상위 입결을 차지하는 학과다 보니 상경계열 비교과는 살리되 지원할 만한 다른 학과가 없을까 찾다가 키워드가 비슷해 보이는 경제, 회계, 세무 관련 전공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전공들 간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고 경영학 전공들과도 또 다른 만큼 경영, 경제 분야에 두루 관심이 있으신 수험생들께서는 오늘 이 콘텐츠를 통해 각 전공의 특징 그리고 언급된 전공들 간 차이점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전공 모음입니다. 우선 여러 경제 관련 전공이 속해 있는 단과대학을 보시면 농업경제와 같은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고 생각하더라도 경상대학, 사회과학대학, 전경대학 등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경상대학이나 전경대학은 그렇다 쳐도 사회과학대학의 경제학부가 소속된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제학이란 애초에 사회과학에 해당하는 학문으로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과 관련한 학문입니다. 경제학의 큰 두 갈래는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으로 미시경제학은 개인, 기업 등 비교적 작은 규모의 경제 주체 간 상호작용과 경제 행위에 대해 거시경제학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경제 움직임과 정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공통으로는 어찌됐든 경제 행위에 대해서 미시적이든 거시적이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인데 직관적으로 일단 경제 현상 역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이처럼 근본적으로 사회 현상인 경제에 대해 이론을 정립하려는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사회과학대학에 소속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경제 행위에 있어 해당 사회의 문화, 정치, 역사 등도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학 전공에서는 사회 현상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씀해드렸듯 근본적으로 사회 현상을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수학이나 경제 과목을 아무리 잘하고 성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사회 현상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사회과학인 경제학을 공부하기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학과를 비롯한 경제 관련 전공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경제학과라는 확실한 목표를 정했으니 경제학 이론만 주구장창 파고들겠다고 비교과 방향성을 정하지 마시고 각 과목에서 배우는 내용에 있어 경제학적 논리와 시선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지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과학 과목을 예로 들면 신재생 에너지를 배웠다면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해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정보 과목에서는 AI 등 기술 발전이나 암호화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등 연결지을 수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만큼 웬만해서 시사 동향들도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며 시사 이슈나 과목 세특에서 여러분이 선정한 주제에 대해 그렇다더라 하고 정리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경제학적인 분석을 통해 여러분만이 합리적인 결론과 재현을 도출해 보시면 입시뿐 아니라 앞으로의 진로에 있어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수학입니다. 사회 현상을 연구하긴 연구하는데 그 분석 도구가 수학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경제 과목을 이수했다거나 경제학을 조금이라도 맛본 학생들이시라면 아시겠지만 경제학에는 수학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기본적으로 미적분 그리고 행렬, 선형대수학 등을 활용하기 때문에 경제 관련 전공을 지망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미적분은 웬만해서 꼭 이수하시고 가능하다면 행렬 및 선형대수학과 관련된 기하 과목도 이수하실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확률과 통계 역시 경제통계학 등에서 많이 활용되기는 하지만 인문계열 학생들은 대부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시는 만큼 별다른 말씀은 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접적인 수학 도구의 역할이 아니더라도 사회 현상을 개념을 통해 정리하고 또 개념을 사회 현상을 해석하는 데 적용하는 이 논리성의 정립에 있어 수학적 사고와 수학에 대한 역량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기본적으로 사회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며 그 분석 도구는 수학과 논리적 사고이기 때문에 수학적 능력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 키워드가 포함된 전공 모음입니다. 콘텐츠의 메인 키워드로는 기재하지 않았는데 금융 역시 경제 관련 전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따로 분리해보았습니다. 제1, 2 금융권 등 금융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금융이란 금전의 융통을 의미하는 것으로 돈의 흐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등의 금융 거래를 의미하고 금융기관이 대표적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있습니다. 금융이 들어간 전공들은 이 금융에 보다 초점을 맞춘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경제 안에서 금융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있으니 당연히 경제학을 배우며 금융은 경영학 분야 중 기업이 돈을 관리하는 재무관리와도 연관이 있어서 경영학도 함께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무관리는 경영학 분야 중에서 경제학과 상당히 가까운 분야이며 수학도 많이 활용합니다. 그리고 앞서 분석한 경제 관련 전공 중 글로벌 경제 관련 전공이 예를 들면 국제사회에서의 경제로 관심이 확장되면서 학과가 신설되거나 무역학과에서 국제경제 전공으로 변경하는 식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학과가 신설되거나 커리큘럼이 세부적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첨단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자연계열 전공도 첨단 기술을 접목하도록 교육과정을 신설하거나 학과명을 휘황찬란하게 바꾸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금융의 경우에도 2010년대 금융이라는 키워드가 뜨면서 경제금융학과처럼 학과명에 금융을 붙이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금융이나 경제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원서를 난사하지 마시고 학과 연역을 살펴보시거나 교육과정을 보셔서 해당 교육과정이나 학과의 목표가 금융이나 경제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이 생활기록부와 얼마나 어울리는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2023학년도 경제금융회계 세무 관련 전공 콘텐츠를 통해 석 소장님께서 글로벌 경제, 농경제 등 전공 앞에 다른 키워드가 붙은 전공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니 이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회계 세무 키워드를 포함한 전공들이 모음입니다. 특히 세무 키워드 전공의 경우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회계세무학과처럼 회계와 세무가 붙어있는 만큼 두 키워드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실적인 사항을 먼저 말씀해드리자면 회계 세무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전공은 대부분 CPA, CTA, 세무직 공무원 등 고시, 그리고 금융공기업 등을 준비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졸업 후 주요 진로 분야에 항상 해당 사항이 들어가 있으며 아예 학과 소개나 커리큘럼부터 시험 준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고 언급해둔 전공들도 있습니다. 회계는 회사의 경제활동, 즉 수익이나 지출 활동을 장부로 작성하여 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고 세무는 이 회계를 통해 넘어온 장부를 통해 세법에 맞추어 세금을 얼마 내야 할 것인지를 계산하고 실무적으로는 절세 방안을 찾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세무는 이전까지 회계학과 교과과정의 한 부분 또는 법학과 교과과정의 한 부분인 세법으로 취급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이를 독립적인 학문 영역으로 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처럼 대부분 시험 준비를 하는 학과기는 해도 일반적인 경제학과보다는 회계 세무 분야의 전공을 집중적으로 이수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는 조세 분야에 특화된 학과로 세무 분야에 있어서 교육과정이나 교수진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학과라서 학과생들의 프라이드도 높고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회계, 세무 관련 전공들의 2025학년도 전형 및 2023학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금융 관련 전공은 웬만해서 인문계열 모집 단위 중 입결이 높습니다. 경영, 경제 전공이 상경계열로 인기가 원래 많아서 경제, 금융 분야를 지망해오던 내신 비교과가 좋은 학생들이 많이 몰릴 뿐더러 콘텐츠의 초입에서 말씀해드렸듯 경영 분야를 지망하던 학생이 경영은 안 될 것 같은데 또는 경쟁률이나 입결이 너무 높은데 하는 생각으로 다른 전공을 찾다가 비슷해 보이는 경제금융 전공을 막연히 지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3학년 때까지 경영 경제 분야를 지망해오는 학생들은 내신에서나 비교과에서나 강점을 가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입결도 자연스럽게 높게 잡히겠죠. 주요 대학 경제 관련 전공이 입결을 한번 살펴보자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학생부 종합 지역균형 전형에서의 입결이 1.1등급 전후, 즉 1점 극초반대로 가장 높고 다음은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에서의 입결이 1.3등급 전후로 높습니다. 서울대학교 농경제 사회학부의 입결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농경제 사회학부의 경우 입결도 1점 극초반대로 빡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지원하기에는 자신이 조금 모자란다고 판단한 학생들이 경제학부 말고 농경제 사회학부로 목표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학부에 충실한 비교과를 가지고 있고 농경제 사회학부에 경제가 들어가 있으니 전공 적합성이 맞을 것이라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원하지 마시고 2학년 때부터 빠르면 1학년 때부터 농경제학 쪽으로 비교과를 틀어 농경제학 쪽에 적합한 비교과를 만들어둔 학생들이 많다는 점에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학생부교과 지역균형 전형, 그리고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및 식품자원 경제학과 학생부교과 학교 추천 전형이 입결이 비슷하게 1.4, 1.5등급 정도에 해당하는데 고려대학교와 서강대학교 학생부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꽤 차이 난다는 점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문계열 학생들이 경제학보다는 경영학 관련 전공을 주로 지망하다 원서 접수 시점에서나 비교과를 만드는 시점에서나 경제 쪽으로 돌리는 경우가 꽤 있는데
경영학과 경제학은 비슷한 지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성격이 꽤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학은 앞서 설명해드렸듯 경제라는 사회 현상을 주로 수학적 도구를 활용해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집중하는 학문입니다. 학년이 올라가며 경제학을 실제 산업 분야나 실생활에 적용하는 과목들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 이론을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경계열이지만 조별 과제 즉 팀플이 없고 어느 정도 학과에서 개인주의적 성향도 강한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영학은 기업이 조직 관리 및 운영이라는 실용적인 측면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마케팅, 회계, 인사 분야 등이 있는데 분야만 봐도 기업을 경영하는 데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문을 다루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케이스 스터디 등을 한다거나 협업 능력을 위해 팀플도 많고 학과 분위기가 비교적 활발한 편입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을 봤을 때 경영과 경제가 연관성이 없지는 않으니 배경 지식을 두루 쌓는다는 느낌에서 같이 듣는 느낌은 있어도 재무관리 같은 과목이 아니면 거의 겹친다고 볼 수 없고 경영학에서 최근 수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 관련 전공만큼 수학이 많이 쓰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계 세무 전공이야 시험을 위주로 하는 학과라고 아까 설명해드렸고 경제 금융 관련 전공 역시 결국에는 어차피 고시를 준비하게 된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 이는 경제 금융 관련 전공이라기보다는 인문계열에서 전반적으로 그렇기는 합니다. 취업을 위해서는 어느 학과든 노력을 많이 요합니다. 아무튼 경제 금융 전공의 진로 분야를 크게 나누어 보자면 금융권 기업, 금융공기업 및 은행, CPA, 행정고시, 로스쿨이 있습니다. 금융기업이나 은행은 그렇다 쳐도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인원이 많은 이유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는 5급 공개경쟁 채용시점 행정직렬에서 법무행정을 제외하고 모두 경제학 관련 과목이 시험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경직 공무원은 경제학, 재정학의 중요도가 상당하겠죠. 비전공자의 입장에서 경제학의 벽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만큼 경제학 전공자들이 행정고시를 꽤 준비하며 행정고시를 염두에 두고 경제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 역시 있습니다. 로스쿨의 경우 사실 이 또한 경제금융 전공을 떠나 인문계열 학생들이 주된 진출 분야 중 하나이기는 합니다. 경제학과에서 합격생이 많은 이유는 애초에 경제학과에 상위권 똑똑한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기도 하고 공부를 하며 쌓아온 논리 추리 논증력이 리트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콘텐츠가 경제, 회계, 세무 관련 전공을 지망하시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